제가 특강을 진짜 많이 다니는데 이렇게 환영해 주신 특강은 처음이에요. 감사해요. 예쁘단 소리 처음 들어봐요. 오늘 아침에 제가 어저께 신촌에서 9시 반에 특강이 끝났어요. 저녁 특강이. 그리고 여기에 11시 반, 12시 거의 다 돼서 왔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7시에 뵙자고 해서 7시요? 그러면 아니 7시에 왜 날 부르시지? 그러셨거든요. 그랬는데 2시간을 지금 공개되지 않은 곳을 돌아다니시면서 하나하나 설명을 해주셨는데 너무 에너지를 많이 받고 너무너무 진짜 기억에 굉장히 많이 남는 2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도 제가 오늘은 그런 시간을 좀 만들어 드렸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자연물, 드라이플라워, 그리고 무아랩이 어떤 건지 좀 궁금한데 저희는 사실 무아랩이라는 이름 자체를 지면서 우리는 어떤 브랜드일까? 그런 생각을 진짜 많이 했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 매니저님과 정의를 내리기를 꽃에 흠뻑 빠져 즐기는 곳이라는 요 이름을 밑에 슬로건을 넣었어요. 그래서 꽃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렵고 일반 분들 대중한테는 우리 꽃 쓸 때 어쩔 때 꽃 쓰죠? 그래요, 맞아요. 행사. 앞으로 졸업 시즌이 있죠. 졸업식에만 쓰고 그다음에 축하할 때만 쓰는 꽃이라는 게 저는 사실 조금 생활을 오래 하면서도 좀 서글펐거든요. 그래서 꽃이 왜 꼭 그렇게 어렵고 무슨 일이 있을 때만 찾아야 되는 걸까라는 생각으로 시작을 했고 그래서 꽃이 대중한테 다가갈 수 있는 방법이 뭔가에 대한 고민을 좀 많이 하고 지금도 좀 많이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대중한테 다가갈 수 있는 곳은 딱 놀이였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공간은 꽃을 갖고 노는 공간이었으면 좋겠다라고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무아랩은 이제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 무아랩 이름 제가 얼마 전에 스마트 스토어를 네이버에서 무아랩을 검색해서 들어가려고 무아랩 검색했는데 연관 검색어에 무아랩 뜻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놀랐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무아랩 뜻이 뭔지 되게 궁금해하시는구나 그렇게 이제 생각이 들었는데. 무아지경의 무아예요. 그래서 이렇게 뭔가 이 공간에 오고 꽃을 만났을 때는 내 생각 아니고 거의 이제 자아를 내려놓고 아무 생각 없이 꽃을 그래서 여기 보면은 꽃을 흠뻑 빠져서 즐기고 연구하는 곳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대로 간다라고 제가 예전에 무아랩이라고 이름 짓기 전에 리스 만드는 여자라는 이름 리스 만드는 여자라는 이름으로 했고 근데 그게 되게 임팩트 있어서 다들 기억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웨스걸 제가 아직도 인스타가 웨스걸 00인 이유가 그걸 가지고 가는 건데 그리고 나서 작은 가게라는 이름으로 했는데 대부분 저보고 작은 가게 이름대로가 왜 작은 가게야 큰 가게로 가 그래서 이제 이름을 바꾸면서 이제 무아랩이라는 이름을 바꿨는데 그래서 그런지 정말 실험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이 아까 보셨던 이 아파도 저는 아파 수업을 들어본 적도 없고 아파를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제 느낌대로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했는데 여기까지 온 게 아무래도 되게 실험 정신 투철하게 모든 걸 연구해서 그렇지 않나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너 어디서 배웠어? 라는 얘기를 진짜 많이들 하시거든요. 너는 스승이 누구야? 라고 이제 하는데 사실 이제 저는 생화를 오래 하면서 생화로 시작을 했는데 생화 꽃꽂이 원장님은 계세요. 한 2년 정도 배웠는데 그분 외에는 드라이플라워는 거의 독학하다시피 해가지고 했고 또 자연물 큐레이팅이라는 이런 분야도 독학으로 지금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는 자연에서 이 이야기가 계속 반복돼서 나올 건데 자연에서 얻은 소재를 작품으로 재탄생시키고 우리 삶과 함께 변화되는 과정을 즐길 수 있도록 제안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생각하시길 그럴 거예요. 저 장미가 되게 예쁜데 저거 나중에 색깔 변하면 어떡해?
리스 되게 예쁘게 만들었는데 저거 컬러 변색되는 건 어떡해? 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것도 자연을 즐기는 과정이다라고 마음을 넓고 보시면 굉장히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것들이 많아지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이 색깔이 변해서 시간이 흐르면서 변해가듯이 우리도 똑같이 시간이 흐르면서 늙어간다. 그거를 좀 받아들이자.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 자, 저희는 자연을 소모하지 않고 가치로 바꾸려고 노력해요. 이거를 진짜 많은 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싶어요. 정말로. 제가 이렇게 특강을 어디든 불러주시면 갑니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이야기들을 전달하고 싶어요. 꼭 자연이 완벽하지 않아도 되고 그 자연이 뭔가 이렇게 시들고 조금 형태가 예쁘지 않더라도 그걸 가치 있게 바라보는 시각만 있으면은 사실 우리는 더 많은 걸 누리고 또 아름답게 여기면서 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미 있는 자연의 아름다움을 오래 지키고 즐길 수 있는 방법을 찾으려고 합니다. 이미 있는 자연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오늘 아침에 같이 돌면서 우리 주임님은 별로 이러셨지만 개호등을 또 개호등이 있더라고요. 근데 사실 수목원에서의 개호등의 존재는 정말 악성 잡초죠. 근데 이제 제거하지 못하신 게 남으셨다고 했는데 너무 예쁜 라인이 하나 있어서 오늘 우리 이거 작품 만들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제가 이제 개호등을 하나 뜯어다가 이렇게 얹었어요. 예. 그리고 이게 여우콩이라는 아이인데 여우콩도 이러시더라고요. 여우콩도 잡초거든요. 네, 근데 저희한테는 되게 귀한 잡초예요. 이런 아이들이 여기에 들어왔을 때에 굉장히 귀한 소재가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수목원에서는 이렇게 인정받지 못했던 잡초들이 이 공간에 들어왔을 때는 귀하디 귀하고 나중엔 내가 너무 갖고 싶으면 돈을 지불해서라도 갖는 가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을 바라볼 때 풀이야라고 보는 게 아니라 자연을 바라볼 때 와 너는 어떠한 매력이 있어 라는 눈으로만 바라봐 주시면 굉장히 좋겠죠. 그래서 즐길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저희가 이제 자연을 가치로 바꾸는 실험실이 무아랩이다 라는 이제 설명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저는 항상 생활을 할 때 싫었던 부분이 그거였어요. 시드는 거. 그래서 수업을 듣잖아요. 생화 꽃꽂이 수업을 들으면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게 꽃꽂이 학원이 내방역이었어요. 7호선. 그럼 그걸 타고 가서 이제 막 만들고 나면 예쁠 때도 있지만 사실 정말 가져가기 싫다. 이럴 때도 있잖아요. 안 예쁘고. 그리고 가져가면 물에 썩을 것 같은데 막 그게 옛날부터 내포돼 있었나 봐요. 그러면 이렇게 지하철에 그러면 안 되지만 지하철역 위에 올려놔요. 그리고 그냥 내려.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었어요. 그리고 생활을 하면서도 집에 가져가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게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집에 가서 얘를 물을 다시 갈아주고 그걸 또 다시 그런 반복적인 그런 일들이 그게 너무 피곤하게 느껴지고 그리고 버리는 과정도 너무 스트레스를 받았고 근데 꽃집을 운영하면서 되게 유심히 봤던 게 뭐냐면 사람들의 행동이었어요. 사람들이 꽃바구니 선물을 받으시면 꽃바구니 채로 그대로 두셨다가 꽃바구니 채로 밖에 내놓으세요. 그런 경험 있지 않으세요? 그거를 꽃들을 빼고 플로랄 폼을 다시 분리하고 바구니를 분리해서 쓰레기통에 버리는 일들이 굉장히 피곤하게 느껴지시는구나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꽃을 좀 더 오래 볼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라는 고민들을 좀 하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 곁에 꽃을 오래 두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고민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선택한 게 드라이 플라워였어요. 처음엔 자연물을 많은 분들에게 알려야겠다라는 포부가 있지 않았어요. 그냥 드라이 플라워로 하면 꽃을 더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고 또 이 분야가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되게 생소한 분야고 그래서 이걸로 열심히 돈을 벌 수 있겠다 그런 생각으로 사실 드라이 플라워를 시작했습니다. 저한테 이제 드라이 플라워 공법을 시장 상인들도 물어보세요. 뭔가 약품 처리하지, 스프레이 못 뿌려, 뭐 이런 것들 물어보시거든요. 근데 사실은 원물 자체를 좋은 원물을 바라보는 시각, 그거를 갖고 올 수 있는 그 시기적절함만 가지고 있다면 뭐 커다란 테크닉이 있지 않게끔 해도 건조가 굉장히 잘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저희는 원물에 가까운 색감, 아까 보셨다시피 이거 진짜 칼라예요? 라고 물어보셨는데 그런 칼라들을 갖고 있는
잘 뽑아내는 그런 기술을 갖고 있기는 합니다. 자, 그리고 이 꽃 소재별의 건조법들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보관법들. 그러니까 저도 사실은 계속 테스트를 하는 중이고, 요렇게 올해는 이런, 그리고 꽃들이 되게 재밌는 게 자연물이기 때문에 꽃도 올해의 꽃과 내년의 꽃이 달라요. 네. 올해는 분명히 이래서 이렇게 건조했는데 이 레시피가 안 맞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아서 아직도 실험을 되게 많이 하고 있고 테스트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꽃이 컬러가 굉장히 예쁘죠. 한 가지 팁을 드리면 딱 그 뭐라 하지, 과일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과일칩. 그래서 왜 우리는 꽃다발 선물을 받았는데 가장 진짜 정말로 질문 많이 하시는 게 꽃다발 선물을 받았는데 선생님 같이 꽃이 건조가 안 돼요. 그런데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일단은 농장에서 꽃을 잘라서 갖고 오죠. 그래서 그걸 갖고 온 걸 가지고 경매를 통하죠. 경매에서 시장으로 오죠. 시장에서 팔릴 때까지 기다리죠. 팔려서 꽃시장으로, 꽃집으로 가죠. 꽃집에서 손님한테 또 소비자까지 기다리죠. 그리고 소비자가 가져가요. 그러니까 이 유통 단계가 길어요. 그래서 제가 꽃밭을 운영하는 거예요. 꽃밭을 운영했을 때에는 원물 상태에서 바로 잘라서 바로 건조하면 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시간이 좀, 유통 기간이 좀 짧은 게 제일 좋고요. 그리고 이제 소비자들 분들을 받으셨을 때 일단은 바로 말리는 건 아까워라는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물에다 꽂아놓죠. 그리고 좀 감상해. 그러다 얘가 고개를 숙이려고 그러면 이때야! 이러고 이제 건조를 하시거든요. 대부분 그러세요. 근데 물에 담기는 시간이 짧아야 돼요. 네. 그래서 컨디셔닝을 길게 할 필요는 없다 제가 말씀드리는 게 물에 담기는 시간이 길면 길수록 습을 먹을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고 그 다음에 가장 퀄리티 좋은 꽃을 사다가 건조해 주셔야 돼요. 네. 재고 갖다가 건조하면 되잖아 라고 하는데 재고를 갖다 건조하면 재고가 나옵니다. 네. 그래서 과일칩도 과일이 맛이 없는 걸 갖다 건조하면 물론 당도가 좀 높아질 수는 있겠지만 퀄리티가 그렇게 좋진 않잖아요. 그래서 저희한테 어떠한 특별한 비법이 있어라고 물어보신다 그러면 저는 가장 퀄리티 좋은 꽃이라고 해요. 그래서 저희 꽃시장에서 이제 저는 워낙 시장 상인들도 이제 제가 하는 릴스를 많이 보시고 그러셔서 이제 뭐 하는지는 아는데 처음에는 저 여자 쟤 뭐 하는데 말린다고? 그러시면서 예, 그 시장상인 스프레이 좀 알려줘봐 나도 막 그러셨었거든요. 그래서 스프레이 안 뿌려요 그러면 거짓말이라고 막 그러시고 하실 정도로 안 믿으셨어요. 왜냐하면 테스트를 안 해보셨으니까. 예, 그래서 가장 퀄리티 좋을 때 건조하시면 된다. 자연 건조하시면 돼요. 지금 같은 계절에는 너무너무 건조가 잘 돼요. 예, 어떤 꽃이든지 건조가 잘 되는 계절이다. 자, 그런데 드라이 플라워는 목적이 아니고 계기였어요. 그래서 시간 지나면서 저도 이제 드라이 플라워를 하면서 알게 된 게 이게 이제 꽃을 다시 바라보는 방식이었다는 거, 드라이 플라워 자체가. 그래서 이것들을 하면서 저희가 꽃을 오래 보게 해줬지만 진짜 변화는 다음에 찾아오는데 생화가 아니어도 완벽하지 않아도 피지 않아도 자연은 여전히 자연이다라는 사실을 바라보고 자연을 바라보는 시각이 넓어지기 시작했어요. 사실 드라이 플라워 하면서 자연을 바라보게 됐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경쟁력 부분도 있었어요. 왜냐하면은 드라이 플라워를 하기 시작하니까 이제 다들 옆에서 그럼 나도 해볼까? 이러면서 이제 이렇게 저희 경쟁 업체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똑같은 레시피를 가지고 똑같은 디자인을 하는 카피라는 그런 스트레스를 저도 받아가면서 뭔가 다르게 줄 수 있는 부분들이 뭐가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게 됐는데 그때 만난 게 자연물이었어요. 그러면서 개요등, 마덩굴을 지나가면서 저거 예쁜데? 하면서 얹어보고 저것도 괜찮다 하고 갖고 왔던 것들이 자연물을 이런 식으로 풀어내면 되겠다라는 계기가 된 거예요. 그래서 자연물을 바라보는 시각이 훨씬 넓어졌고 그러면서 저는 드라이 플라워에 대해서 제 나름 독보적인 존재가 됐다고 생각을 하는 게 자연물 덕분이에요. 왜냐하면 따라올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또 따라올 수가 없는 게 저처럼 해집고 다니면서 채집할 수 없으니까. 그리고 자연물은 계속 봐야지만 눈에 보여요. 네, 정말 매지가이처럼 툭툭 튀어 올라와요. 그런 경험은 얘를 만나서 터득하는 순간 깨어나는 거기 때문에 한 번에 이뤄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자연물. 그래서 이제 자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자연을 오래 곁에 두는 삶. 자연을 오래 곁에 두면 어떨까?
굉장히 삶이 풍부해집니다. 예. 그리고 어디에 가도 행복해져요. 저는 이제 여행하는 걸 워낙 좋아하는데 여행하면 항상 손에 뭐가 들려 있어요. 비닐 하나. 그래서 뭔가 주스러 다니는 거를 굉장히 조용하는데 제가 생각보다 그렇게 가위를 들면서 따지 않아요, 여러분. 예, 저는 거의 다 줍는 거를 많이 하고 아예 근데 물론 정말 제 마음에 막 가져가! 막 이러면 이제 살짝 따기도 하지만 줍는 경우들이 대부분 많고 바다에 가면 바다의 나름대로의 줌이 있고 그 다음에 뭐 산에 가면 산대로의 줌 그래서 약간 산나무를 채집하시는 분들이 미쳐서 돌아다니잖아요. 고사리 뜯으시는 분들이 거의 막 산을 헤매고 돌아다니시듯이 딱 그런 기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른들이 자연을 곁에 뒀을 때가 놀이가 될 수 있다는 걸 좀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미 있는 자연을 다시 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첫 번째 있는 거 요거 있잖아요. 요게 뭔지 아세요? 뭘까요? 사진 좀 작죠? 소철이에요, 소철. 네. 제주도에 가면 저거가 천덕꾸러기더라고요. 네. 제주도에 한번 가보시면 소철나무 밑에 쟤를 다 잘라가지고 버려놓으셨어요. 근데 사실 이 소철나무가 굉장히 억시고 따갑고 쓸데가 없을 것 같은데 공간 장식할 때 진짜 많이 쓰는 소재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 아이를 제가 보면서 와 이걸 여기다 이렇게 다 버려놓으셨네 그러면 가져가세요 그러시거든요. 박스에 넣어가지고 갖고 와서 저희가 이제 공간 장식이나 이런 데 들어갈 때 바닥에다 쓰는 용도로 많이 쓰고요. 요거 아실 분은 아실 것 같은데 뭘까요? 맞아요, 말랭이에요. 말랭이가 초록일 때는 여러분들이 보셨을 텐데 이 말랭이는 이제 나 간다, 이제 씨 떨어진다 라고 할 때의 말랭이 상태예요. 이 상태의 아이들을 가지고 오면은 프리저보드 플라워처럼 프리저보드는 뭐냐면 약품을 처리한 꽃이거든요. 그래서 표백 같은 느낌이 나요. 그리고 여기에 알알이 이렇게 씨들이 들어있는 그 느낌이 너무 예쁘고 흔들었을 때의 그 소리도 굉장히 재밌거든요. 뭘 하지 않아도 지금 이 소철, 그 다음에 말랭이, 그 다음에 요거는 마덩굴이라는 아이인데 이 아이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그냥 DP가 되는 아이들입니다. 이 마덩굴은 저희 이제 신랑이랑 어디였지? 어디 저쪽 양평 쪽이었나? 거기에 그 수목원이라 부르기에는 아주 조금 작은 규모의 공간을 놀러를 갔는데 야 이거 봐 이러고 떨어진 걸 갖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예쁜 게 뭐지? 그렇게 해서 검색을 시작했는데 그게 마덩굴이었어요. 예, 그래서 마덩굴은 저 무아랩이 전국에 알렸다 싶을 정도로 예. 그래서 굉장히 이 마덩굴 요 아이는 나중에 설명했지만 씨가 다 떨어진 씨 껍질이에요. 씨는 없어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반짝반짝거리는 게 굉장히 예뻐서 그래서 우리가 원래 자연에 있던 아이들을 다시 보는 일을 시작합니다. 이거 뭔지 아세요? 저희 릴스 많이 보신 분들은 맞아요. 사회질방이에요. 우리 저기 수목원 관계자분들은 풀이라서 잘 모르시죠? 사위질방이 왜 사위질방인지 아세요? 맞아요. 그쵸? 맞아요. 사위와 관련된 일화를 갖고 있는 아이죠. 사위질방 같은 경우는 여기에도 지금 들어가 있는데 예, 잎이 굉장히 예뻐서 아파 누르기에도 굉장히 좋고요. 그리고 이렇게 꽃이 올라왔을 때는 이런 식으로 꽃이 폈을 때 리스 형태로 만들어가지고 건조해 놓으면 그냥 리스가 되고요. 그리고 얘는 씨도 예뻐요. 꽃씨 맺힌 그 씨 자체도 예뻐서 제가 우리 릴스에 사위질방을 무슨 잡초계 에르메스라 그랬나? 제가 멘트한 건 아니에요. 저희 매니저님 멘트했는데 누가 댓글에다가 이런 걸 에르메스라니 그러셨더라고요. 근데 씨가 굉장히 예뻐요. 그래서 클레마티스 종류 씨처럼 활짝 피기 때문에 그 사위질방은 그렇게 써도 너무 좋은 아이입니다. 그러고 보면 막 새순이 올라와서의 이파리, 그 다음에 꽃이 폈을 때, 그 다음에 꽃씨가 맺혔을 때 그 아이들의 이 생애를 저희가 다 즐길 수가 있죠. 그렇게 흔한 사위질방이. 그리고 농가나 가든을 하시는 분들한테 너무너무 싫은 종류가. 너무너무 싫죠. 근데
근데 번식이 좀 심하긴 하죠. 그래서 내 공간을 침투하지 않는 선에서. 그래서 그렇게 저희 그 매장 앞에 사이질방이 진짜 예쁘게 펴요. 얘가 참 위치를 잘 잡았죠. 그래서 제가 너무 예뻐하는데 뭘까요? 쇠뜨기입니다. 예, 쇠뜨기. 쇠뜨기 맞아요. 이거 쇠뜨기 뱀밥이에요. 예, 쇠뜨기가 포자를 날리기 위해서 올라오는 정말 소름 끼치게 싫은 아이인데 사실 얘를 저는 그렇게 막 관심 있게 보지 않았거든요. 사실 되게 징그럽게 생겼잖아요. 진짜 뱀머리 같이 생겨가지고 이렇게 탁 튀어나와 있는 거. 그리고 쇠뜨기가 이 자체는 릴스를 돌려가지고 쓰기 굉장히 재밌어서 저희가 많이 쓰는데 저 뱀밥은 딱히 쓸 데가 없어가지고 관심 있게 안 보다가 뱀밥을 가지고 아파를 눌렀는데 너무너무 예쁜 거예요. 갑자기 이 아파가 뭔가 느낌이 있는 그런 종류가 됐어요. 요거. 요게 뱀밥이거든요. 그러면서 내년에는 뱀밥을 더 많이 눌러야겠다. 그러면 포자가 덜 날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리고 뱀밥 자체가 저희가 테스트를 해봤는데 그냥 뜯어가지고 그냥 바닥에 어디 채반이나 이런 데다 널어 놓으시면 자연 건조가 굉장히 잘 돼요. 그래서 그런 아이들을 가지고 작품에다 넣는 행위들을 하는데 굉장히 예쁩니다. 그래서 풀이지만 그러니까 저 또한 제 공간에서 뱀밥이 있고 쇠뜨가 있는 건 싫어요. 밖에 들판에 있는 아이들을 따다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갖고 있고 지금 이 쇠뜨기 같은 경우는 저희가 리스를 만들어서 저희가 이제 이렇게 봄이 되면은 릴스를 많이 만들잖아요. 그래서 활용법들을 알려드려요. 내가 너무너무 지긋지긋하게 싫은 아이지만 이런 아이들도 이렇게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리스 틀을 만들고 그 위에다가 이제 어레인지를 할 수 있는. 우리가 이제 막상 리스 틀을 쓰려고 그러면은 리스를 만들고 싶은데 틀이 없어. 뭐가 없어. 그래서 못 하잖아요. 근데 봄에 되면은 쇠뜨기, 그다음에 쑥 이런 아이들로 틀을 만들어가지고 리스 틀을 만들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주변에 있는 꽃들 어레인지 해가지고 친구한테 야 이거 내가 만든 거야 하나 가져 이렇게 줄 수 있는 그래서 봄을 만끽할 수 있죠. 그래서 즐기시기에 너무 좋은 소재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저를 많이 알려준 아이예요. 민들레. 민들레. 이거는 제가 매년 오픈을 하는데도 다들 신기해하세요. 아직도 이걸 모르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제가 이제는 좀 그만하고 싶다고 그럴 정도로 그래서 민들레 홀씨라고 부르면 안 된다는데 어쨌든 민들레 홀씨 자체가 이제 건조되는 과정만 잘 채집해가지고 건조시키면 날아가지 않고 쓸 수 있죠. 실질적으로 저희가 민들레 레진아트에 굉장히 많이 쓰시는 거 아시죠? 문집 만들 때 민들레를 넣어가지고 만드는데 이게 우리나라 분들이 되게 특이한 게 이렇게 하면 되는데 레진 하시는 분들이 중국에서 들어온 민들레를 또 사요. 그래서 사가지고 만드시는 경우들도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민들레는 피기 전에 채집하셔가지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피게끔 만드시면 날아가지 않고 잘 활용할 수 있고 저희는 실질적으로 이렇게 병에다가 이입해서 판매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넣어가지고 판매를 해보니 너무 신기한 게 되게 좋아하세요. 아니 저는 사실 이거 그냥 길에 있는 거 따가지고 넣는 건데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소비자분들은 이 민들레가 이 안에 들어간 게 너무 신기하고 날아가지 않은 걸 너무 신기해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꽤 많이 판매를 했던 작품입니다. 어렵지 않아요. 피기 전에 넣으시면 돼요, 병에다가. 피기 전에 넣고 병을 닫아 놓으시면 곰팡이 쓸겠죠? 병을 열어 놓으시면 돼요. 그러면 그 안에서 피면 이제 다 마르거든요. 그 상태에서 이제 뚜껑 닫아가지고 판매를 하는데 여성분들이 굉장히 좋아하고 20대 분들이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민들레도 활용할 수 있다는 거. 이거 뭘까요? 대왕 민들레. 쇠치아제비라고 해요. 올해는 제가 얘 때문에 덕을 되게 많이 봤는데요. 쇠치아제비가 생각보다 발견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렇게 피어 있는 경우 거의 못 보고 이렇게 뾰족뾰족한 상태로 봐야 되거든요. 근데 얘가 풀숲에 들어있어요. 풀숲에 들어있기 때문에 찾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요 상태에서 근데 꽃은 굉장히 볼품없어요. 노란색 꽃에 굉장히 작아요. 이렇게 씨방이 큰, 이렇게 얼굴이 큰 거에 대비해서 꽃은 굉장히 작거든요. 우연히 얘를 봤는데 제가 이렇게 산책을 하다가 뽑아서 던져놓은 걸 봤어요. 그랬는데 정말 이게 요 상태로 딱 누워있는 거예요. 그래서 동네 산책하다가 얘 뭐지? 근데 민들레인데 왜 이렇게 크지? 그렇게 하고 그냥 스쳐 지나갔어요. 그 주변에는 없어서. 그리고 나서 그 다음 해에 꽃 시장에 갔는데 얘를 옐로우 서피스라고 하면서 팔더라고요. 그게 갑자기 번뜩 생각나서 나 우리 동네에서 얘를 내가 봤는데. 그리고 나서 본격적으로 찾고 다니기 시작했는데 저희 동네 진짜 많더라고요. 이거 꽃시장에서 한 송이 5,000원씩 팔아요. 그럼요. 생화하시는 분들은 얘를 사가지고 어레인지 하세요. 예. 그래서 요 아이를 해가지고 건조를 과정을 거치면 저희 매장이거든요. 매장에 이런 식으로 저희가 DP도 했고, 이거를 보고 반하신 분들이 이제 브랜드의 매장 DP들을 꼭 얘 써달라고 하셔가지고 그렇게 해서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자연물을, 잡초를 따서 저 약간 봉이 김선달 문익점보다는 김선달 쪽으로 그래서 그렇게 활용하는 법들을 저만 알고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도 아셨으면 좋겠다. 이게 우리한테는 필요 없고 쓸데없는 잡초지만 어딘가에서는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가장 귀에 띄는 돈을 벌고 있다라는 그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뭐죠? 자리공. 네, 자리공. 작년에 자리공 때문에 사실은 제가 릴스 뷰가 정말 많이 터지고 욕도 많이 먹었는데 자리공 갖고 왜 욕을 먹었을까요? 네, 맞아요. 저희가 먹겠다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렇게 먹으라고 저보고. 예. 예.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유튜브의 댓글은 정말 제가 자리공을 어떻게 알게 됐냐면 저도 자리공에 관심이 없었는데 일본에 가면 동경당이라는 드라이 플라워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곳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거기 한번 가보시면 기가 차실 거예요. 예, 특히나 이런 가든 쪽에 관련된 일을 하시는 분들은 세상에 우리가 여태 돈을 다 버리고 있었나라는 생각을 하실 거예요. 예, 왜냐하면 정말 이렇게 제가 그 여우콩도 일본에서 본 거예요. 여우콩도 너무 예쁜 덩쿨을 팔길래 그걸 사갖고 왔어요. 예. 그리고 자리공도 와 너무 귀여운 미니 호박들이다 이러고 갖고 왔거든요. 그리고서 이렇게 갖고 와서 한참 보는데 근데 내가 널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데. 예. 왜냐면 자리공을 말려서 본 일은 없으니까. 자리공이 원래 생화일 때랑 그다음에 말렸을 때랑의 형태가 다르거든요. 그래서 한참을 보다가 근데 너 자리공 아니야?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렸더니 자리공이 맞더라고요. 예, 그렇게 하면서 제가 자리공 사랑에 빠지게 됐는데 자리공 같은 경우에는 악성풀이에요. 한번 못 뽑아내면 나무가 되죠. 근데 전 그게 너무 멋있어요. 예, 너무 예쁘고 멋있고. 예. 그래서 자리공은 어디에 쓸 수 있냐면 사실 자리공이 애기일 때는 아파 눌러보세요. 너무 잘 눌러져요. 예. 그리고 꽃이 막 폈을 때 있잖아요. 꽃이 막 폈을 때 그때 아파를 누르면 굉장히 예쁘고 초록색 열매가 맺혔을 때는 건조하면 미니 호박처럼 되겠죠. 그리고 이렇게 붉게 이렇게 물들었을 때도 건조하면 굉장히 예쁩니다. 그래서 그 과정들을 거쳐서 제가 작년에는 자리공 이야기를 했을 때는 너가 다 먹어라 막 이제 막 그런 댓글만 달리다가 이번에 올해 드디어 성공을 했는데 이렇게 미니로 리스 만드는 법들을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 꽃멍을 통해서 이 패키지가 진짜 많이 나갔어요. 예, 그러니까 누가 보면 저 자리공 길에 많은데 굳이 저거를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해서 패키지가 나가고 저한테 배우신 선생님들도 막 돌아다니시면서 같이 따실 거 아니에요? 그리고 말리셨겠죠? 그래서 한 분이 선생님 저 대박 났어요 해서 왜요? 그랬더니 제 자리공 말린 거 누가 다 사갔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누가 사가요? 그때 이제 유치원 같은 데에서 생태학습 자료로 가져가시고 또 어디서는 뭐에 쓰신다고 가져가시고 그렇게 하셨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자리공을 그런 용도로 쓰고 있습니다. 자리공은
한번 말려서 두시면은 내년까지도 예쁘게 보실 수 있어요. 그 대신 이제 꺼내놓으면 컬러가 변색이 되니까 박스 같은 데나 안 보이게끔, 예, 광을 조금 안 받게끔 그렇게 보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산만 가냐? 그렇지 않습니다. 바다도 갑니다. 바다에 가서 예쁜 거 줍는 거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저는 사실 바다에 들어가는 순간, 해변을 걷는 순간 바다를 본 적이 거의 없어요. 그리고 물을 싫어해요. 그 일렁임이 멀미가 나요. 그래서 정말 바닥만 보고 다녀요. 그 바다에서 줍는 것들이 너무너무 재밌어요. 완전 노다지. 예. 그래서 요런 아이들, 나무들, 유목들, 바다에는 온갖 전 세계에 있는 부유물들이 떠다니잖아요. 걔네들이 떠다니다가 파도에 휩쓸려가지고 그 해변가에 있잖아요. 그러면 걔네들이 자연 소독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닷물 속에 짠물에 있기 때문에 얘네들이 굉장히 단단해져서 나와요. 그리고 나서 햇빛을 받겠죠? 그러니까 광을 쐬니까 일광욕을 하니까 아주 깨끗하고 단단하게 물건이 딱 앞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저희가 유목이라 그러거든요. 이게 지금 소나무 껍질 같은 게 하도 파도나 뭐 자갈이나 이런 데 휩쓸리다 보니까 맨질맨질 동글동글해져요. 이거 실질적으로 어디지? 가든하는 데 보면은 팔아요. 예, 판매도 해요. 그리고 뭐 성게 껍질이라든지 요 아이. 요게 그 해초류 중에 하나인데 제가 알기로는 우뭇가사리를 가공하지 않은 상태라고 알고 있거든요. 우뭇가사리도 제가 발견했던 게 제주도에 놀러 갔는데 정말 이게 바닷가에 기암할 정도로 정말 바다 그 해변에 쫙 깔려 있는 거여서 너무 예뻐가지고 몇 개를 줍다가 왔는데 그게 너무 생각이 나서 서귀포 시장에 가서 혹시 비슷한 게 있나 했더니 서귀포 시장에 우뭇가사리를 판매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푸딩 만드는 용, 한참 묵 만드는 용으로 파시는 거예요. 그래서 맛있어 사가 막 계속 저한테 그러길래 너무 예뻐요 주세요 막 이래서 그렇게 해서 사갖고 온 게 요번에 이제 제가 그 리스를 만들어서 하는 계기가 됐죠. 그래서 요렇게 그리고 요런 해초류들 이게 뭐예요? 막 그렇게 물어보시는데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냥 미역귀 같이 생긴 아이들인데 이런 아이들 어디다 써요? 라고 물어보시는데 이따가 어디다 쓰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렇게 해서 대부분 축축한 거 갖고 오지 않고 거의 다 마른 거 갖고 와요. 다 마른 거. 근데 진짜 예쁜데 축축하다 그러면은 막 싸가지고 와요. 냄새가 좀 나지만. 네, 그래서 그렇게. 그리고 여기 보면은 장미가 말라서 자연적으로 건조된 상태예요. 사실 이런 쉐입도 굉장히 예쁘거든요. 그래서 이런 아이들도 따올 수 있을 때는 따오는 편이에요. 이 아이 뭘까요? 버섯이에요. 죽은 나무에 붙은 버섯인데 저 이 버섯만 보면 환장하는 스타일이에요. 너무 예뻐요. 그래서 이 아이들을 이렇게 뜯어와야 되는 상황이면 좀 뜯어오는 편이고 이거는 저희가 경주 놀러 갔는데 나무가 그냥 이렇게 툭 떨어져 있는데 그 나무에 얘가 다 붙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데리고 왔는데 한 일주일 안 있다가 이렇게 공간 인테리어 하시는 분이 너무 예쁘다고 통째로 두고 가셨어요. 그래서 정말 비슷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인다 그런 생각을. 근데 진짜 운치 있고 너무너무 예뻤어요. 그리고 얘는 꽈리예요. 여러분들 꽈리가 이렇게 되는 거 아세요? 우리가 알고 있는 꽈리는 그 주황색에서 끝나잖아요.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오랫동안 매달려 있으면 자연적으로 이렇게 되더라고요. 예, 같은 날이에요. 경주에 얘를 보러 갔다가 밥 먹으러 갔는데 그 주변에 그 식당 그 밑에 이제 꽈리가 엄청 떨어져 있는 걸 보고 주웠어요. 그래서 이걸 일부러 이렇게 처리를 해가지고 가공해서 만드시는 분들도 있는데 굳이 그렇게 안 해도 이렇게 그물처럼 된 모양들을 할 수 있다. 근데 사실 이런 때 궁금하실 것 같아요. 도대체 저거를 목적을 일시 주는 걸까? 그러니까 이걸 나는 얘를 어디다 쓸 거고 얘를 어디다 쓸 거야 라는 목적이 있을까라는 생각하는데 목적 없어요. 그냥 주서요. 그냥 너무 예뻐서. 예. 예쁘니까 줬고 그걸 가지고 가서 한참 바라보다가 얘는 여기 쓰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바뀌어서 생각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무아랩은 이미 존재하는 자연을 다시 보게 만드는 일을 선택했고 알리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도 길에 돌아다니시다가 이거 어디다 쓸 수 있겠는데? 이거 내가 놀이로 쓸 수 있겠는데? 라는 생각들을 좀 하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무슨 일 하세요? 라고 물어보셨을 때 정말 어려웠어요. 플로리스트예요? 라고 얘기하기에는 플로리스트는 생화 만드는 사람들, 근데 원래 플로리스트라는 이름이 맞아요. 근데 이제 플로리스트가 맞지만 좀 뭔가 이질감 있는 단어였어요. 그러면 또 한 번 생각하기를 드라이 플라워 디자이너라 그럴까? 근데 좀 뭔가 디자이너? 약간. 네, 그래서 그 작가님이라고 부르는 것도 사실 저는 별로. 네, 그러니까 작가라고 하는 건 뭔가 굉장히 심도 있는 예술 활동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저는 철저히 상업적인 사람이거든요. 네, 상업적인 걸 좋아해요. 그래서 나는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이름을 사실 이렇게 제 직업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가 되게 불편했었거든요. 드라이 플라워 합니다. 드라이 플라워를 한다고? 그게 무슨 말이야? 그렇게 얘기가 됐는데 어느 날 저희가 자연물에 대해서 막 사람들한테 설명을 하기 시작하는 거. 마덩굴은 이렇고요. 뭐 개요등은 이래요. 막 이렇게 설명하면서 그래, 내가 하는 일이 자연물 큐레이터잖아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저희가 하는 일의 정의를 자연물 큐레이터라는 이름으로 더 정의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자연물 자체를 가공하거나 바꾸지 않아요. 뭐 마덩굴을 뜯어와서 막 그런 페인트 같은 데다 담가가지고 막 예쁘게 막 표현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냥 마덩굴의 아름다움을 여러분들에게 알리는 일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자연물을 어떻게 쓰일 수 있는지를 제안하고 있어요. 막상 저 따라서 막 채집하시고 줍고 했는데 남편이 너 자꾸 쓰레기 갖고 와 이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디다 쓸 거야. 그러다가 저조차도 안 쓰고 버리는 애들이 많고 내가 어느 순간 집에다 쓰레기를 모으나?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왕이면은 채집하고 주순 것들이 가치 있게끔 이렇게 보여지게끔 어디에 쓸 수 있는지에 대한 제안을 하고 있고 자연에서 시작된 게 소재가 되고 제품이 되고 경험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연결하는 일이 자연물 큐레이션입니다. 되게 멋있는 일이죠. 네, 해보세요. 꼭 저한테 안 배우셔도 되고 이 일이 굉장히 삶의 원동력이 되고 너무너무 즐거워요. 그래서 자연물 큐레이션을 통해서 자연의 쓰임을 연결하는 사람이 자연물 큐레이터입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일이 자연물 큐레이터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무아랩은 일단은 자연 친화적인 상품을 하려고 노력해요. 저는 이번 크리스마스 때 기업에 가서 당당하게 플라스틱 쓰지 마세요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네. 왜냐하면 플라스틱을 쓰면 이거 생각해보세요. 저는 진짜 너무 답답한 게 대형 트리요. 맞아요.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진짜로. 왜냐하면 대형 트리는 한 2년, 3년 보면 지루해져요. 그거 보면 그럼 이제 슬슬 지겹잖아요. 그럼 어떻게 버리실 거예요? 그거 버려가지고 어디다 버리고 그거 다 땅에다 묻어서 아니면은 태워야 되거든요. 그 수많은 플라스틱을 만들어서 그 태운 거를 누가 맞죠? 우리가 맞는 거예요. 그래서 플라스틱을 쓰지 않았으면 좋겠다. 특히 크리스마스 때 가성비를 따지시기 시작하시는데 사실 저희가 만드는 리스나 침엽수들도 2, 3개월이면 충분히 보세요. 그러면 내가 뭐 5만 원, 6만 원 들여가지고 3개월 이상 보면 많이 보는 거죠. 예, 근데 뭐 그렇게 그러니까 조화와 생활을 계속 놓고 비교들을 하시는데 그건 저희가 아직 부족해서 그렇다. 저희가 더 많이 플라스틱보다는 자연물을 쓰면 훨씬 더 좋다라는 거를 많이들 알려드려야겠다라는 생각들을 했어요. 이번에 가가지고 이제 기업들이 바뀌기 시작하죠. 기업들은 우리 자연 친환경적인 일을 많이 해라는 이야기들을 해야 돼요. 해야지만 본인들의 기업의 이미지 브랜드가 좋아지니까. 그래서 우리는 조화 안 쓰고 플라스틱 안 쓰고 우리는 생화로만 해. 그래서 너네의 기업의 브랜드와 굉장히 잘 맞아 떨어져 라는 것들을 알리기 시작하면서 기업들에서 올해 많이들 찾아주셨고 제가 역대 최고로 기업 강의를 올해 진짜 많이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막상 만나보신 분들이 이러세요. 향 너무 좋아요. 만드시는 내내. 네, 너무 좋아요. 그리고 너무너무 힐링돼요. 그리고 가져가서 밀폐된 공간, 나의 공간에, 협소한 공간에 딱 놨을 때의 그 향이 너무너무 행복하더라고요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친환경적으로 크리스마스를 즐길 수 있는 법, 또 더 나아가서
조금 더 쓰레기를 만들지 않고 꽃을 즐길 수 있는 법에 대해서 정말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친환경적인 작품을 상품을 만들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무아랩을 아시는 분들은 DIY 키트 기반. 저희가 DIY 키트를 만들게 된 것도 조금 더 대중적으로 가기 위해서예요. 제가 막 예쁘게 만들어서 예쁘죠? 이랬더니 너만 하니? 이러시더라고요. 그리고 나도 하고 싶은데 재료가 없어 라는 이야기들을 진짜 많이 하시면서 아, 그럼 키트를 만들어서 보내드리고 같이 즐길 수 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키트를 만들고 있고, 그것 또한 거의 이제 자연적인 플라스틱이나 이런 것들을 쓰지 않고 자연적인 것들을 쓰고 있습니다. 자, 저는 혹시 여기 정원 하시는 분 계세요? 정원 가꾸시는 분들? 정원을 하시는 분들은 허브를 좀 많이 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왜냐하면 허브만큼 좋은 소재들이 있을까?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관엽도 있고 다 있는 상태에서 밑에다가 허브 종류들을 심으시면 활용도가 굉장히 높고 아파도 할 수 있고, 또 이걸 활용해가지고 작품도 만들 수 있고, 그리고 힐링 프로그램으로 쓰기에 너무너무 좋은 아이거든요. 사실 허브는 제가 향을 너무 좋아해서 저는 인공향을 맡는 거를 머리 아파해서 허브를 좀 심어봤는데, 제 허브는 박하였어요. 첫 허브는 정말 폭망했어요. 박하가 되게 토종 박하가 좋다 그래가지고 씨를 받아가지고 했는데 걔가 다 잡아먹어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뽑아내지도 못하고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면서 허브에 대한 활용법들에 대한 고민을 진짜 많이 했어요. 허브는 너무너무 좋은데 사실 우리나라 같이 한식 문화가 발달한 나라는 먹는 거에도 한계가 있고, 그런데 얘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다가 아, 허브를 가지고 놀이를 만들어야겠다. 그렇게 해서 이거를 만지면서 나오는 이 오일이나 이런 것들을 몸에 닿고 향을 맡고 그러면서 어렵지 않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사람들이 힐링 프로그램으로 들어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해가지고 허브 수업을 진행했는데 너무너무들 좋아하시고, 저는 제가 농사를 짓는 이유가 허브 때문에 농사를 짓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허브의 이 수많은 다양한 허브들을 내가 원하는 시기에 잘라서 대줄 수 있는 농가는 아무도 없어요. 예, 그리고 단가도 안 맞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먹는 타임이나 바질 이런 거 되게 요만큼씩 들었는데 막 5,000원씩 하잖아요. 저희는 리스 만들거나 허브 수업할 때 타임을 이만큼씩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접 농사를 짓지 않고서는 조금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허브 수업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 관심이 없으셨겠지만 저희가 2년 전에 무아런이라는 수업을 했었는데, 온라인 수업을 매달마다 그 윤종신이 그 매달 음악을 월간을 내잖아요. 저도 흉내내서 이렇게 거의 매달마다 자연물을 소개하는 수업을 했었어요. 지금은 이제 저희가 12개월을 꽉 채워서 이제 더 이상 하지 않는데, 어쨌든 간에 여러분 주변에 있는 그 시기에 맞는 자연물들로 수업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뭐 자리공도 그쪽의 하나의 일환이었고요. 그다음에 뭐 석송이라든지 침엽수라든지 이런 것들로 자연물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컨텐츠를 많이 만들고 있어요. 이게 사실 컨텐츠를 만들어서 홍보를 했던 거는 자연물을 더 많이 알리고자 했던 것도 있지만, 그 윗단에는 뭐가 있었냐면은 드라이 플라워의 대중화였어요. 사실 드라이 플라워 자체를 잘 모르시고 그냥 시든 꽃 아니야?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많으신데, 저는 그래도 괜찮은데 저한테 배우신 선생님들이 돈을 버셔야 되고 잘 돼야 되는데 그렇게 될 수밖에 없게끔 하는 거는 대중화였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대중에게 우리가 하는 일을 좀 더 많이 알리고자 시작한 게 이제 릴스나 이런 것들을 만들기 시작했는데, 이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조금 더 대중한테 가는 거는 꽃 말리는 법을 알려드리는 것보다는 지천에 깔린 이런 뭐 쑥으로 뭘 만드는 방법, 자리공으로 뭘 만드는 방법, 그게 더 쉽게 더 다가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자연물들을 새로운 가치 인식을 느낄 수 있도록 저희가 이제 릴스 작업을 많이 하고 있죠. 사실 컨텐츠 작업을 많이 하고 되게 중요시 여기고, 여러분들도 사실 저 릴스 때문에 보고 오신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쇼퍼 마케팅 같은 거 하고 있는데 사실 이 영상 때문에 제가 아파 수업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참 릴스라는 게 되게 신기하죠. 이거는 제가 남해 놀러 갔을 때 정말 그냥 들치면서 와 너무 예쁘다 그거 하나였어요. 그거 하나였는데 다들 막 오셔가지고 그래서 아파 수업을 해달라고 해서 제가 막 웃으면서 저는 아파 전문가가 아니에요. 왜냐면 저도 이쪽 공예 쪽으로 오랫동안 발을 담그고 한 분야에 굉장히 오래 있던 사람이라서 어설프게 누군가가 들어와서 이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게 너무너무 싫어요. 예, 그래서 제가 아파 전문가들한테는 그렇게 비칠 수 있기 때문에 되게 조심스러웠던 부분이어서 혹시 거기 아파 전문하시는 분들 계시니까 거기 가서 배우세요. 이제 그렇게 이제 말씀드렸더니 아니요. 그게 아니고 선생님이 하는 아파가 하고 싶은 거예요. 라는 그 말씀을 해주셔서 내가 하고 있는 아파는 뭐지? 라는 생각을 좀 했어요. 되려 거꾸로 생각한 거예요. 그러면서 저는 되게 아까 지극히 상업적인 걸 좋아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상업적인 걸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불필요한 걸 싫어해요. 복잡하고. 그래서 건조법에서도 실리카겔 건조라고 있거든요. 실리카겔을 넣어서 건조시키는 그래서 리얼 건조. 꽃을 그대로 그 상태 그대로 복원한다라는 의미의 리얼 건조법인데 소비자분들한테는 사실 리얼 건조법이 굉장히 먹혀요. 왜냐하면 장미를 넣었는데 그냥 장미가 나오니까. 예. 근데 저는 그걸 싫어하는 이유가 일단 번거로워. 그리고 난 화학용품이 내 몸에 들어가는 걸 싫어. 예. 그리고 게을러. 굉장히 손을 많이 해줘야 되거든요. 그리고 난 빨리빨리 모든 게 나왔으면 좋겠는데 걔는 오래 걸려. 약간 그런 기준점이 좀 있어요. 아파도 마찬가지예요. 아파도 이게 굳이 꽃시장에서 사온 걸로 아파를 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그건 테크닉적인 게 사실 필요해요. 아파를 하실 때 꽃시장에서 사온 건 두껍죠. 카라, 그다음에 장미, 스탠다드 장미 이런 아이들은 아파 누르려고 하면 눌러보세요. 다 썩어요. 예, 다 분해시켜가지고 해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자연물은 그냥 누르면 다 돼요. 예, 왜냐하면 수분이 적고 그러니까 애들이 작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자연물 아파를 하면서 느낀 게 이거 일반 분들도 하실 수 있겠다. 내가 귀찮아서 못하는 거니까 다른 분들도 귀찮아서 못할 거고 좀 더 쉽게 즐길 수 있는 방법을 찾으니까 이렇게 자연물 아파를 하시면 훨씬 더 쉽게 즐기실 수 있겠다. 그런 생각으로 시작을 했거든요. 아파를 하다 보면 되게 재밌는 게 저는 관찰력이 되게 좋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사람인데 막 보면서 얘는 이렇게 생겼네 저렇게 생겼네 이제 그렇게 했는데 아파는 더 그 스펙트럼을 더 넓혀줘요. 잎을 하나하나 보게 돼요. 잎이 그냥 이렇게 스쳐 지나갔던 잎들도 와 얘 이렇게 생겼어. 얘는 새순이 이러네, 얘 묵은 순이 이러네, 가지가 이러네를 관찰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자연물 아파가 굉장히 재밌다. 이거 민들레 수학 강좌 이거는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근데 아무리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해도 댓글에 또 물어봐요. 어떻게 하는 거냐고. 이게 근데 좀 어려운가요? 잘 인식이 안 되실 수 있는데 이렇게 민들레 요런 강좌들도 하고 요거는 이제 저희가 이따 보여드릴 전시 한 것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슈퍼마케팅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꽃멍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 봐주세요. 제가 이제 처음에 저희 매니저님 영상 담당해 주시고 기획해 주신 매니저님 만나기 전에 유튜브를 해야겠다 생각을 해서 시작한 게 꽃멍이었어요. 꽃멍이었는데 일단 편집 안 해도 되고 말 안 해도 되는 꽃멍. 또 저의 성격이 나오죠. 그냥 간단하게 빨리빨리 말을 해서. 근데 구독자가 그렇게 많지도 않았고. 근데 저는 요즘에 제 가끔 꽃멍 보는 거 좋아해요. 제 거, 말 안 할 거. 요즘에는 좀 말을 하는데 초반에는 한 20개인가 10개는 말 없이 영상을 찍거든요. 그래서 그냥 멍하니 보고 있는 걸 하고 있는데 이게 굉장히 팁이 많아요. 굳이 수업 안 들으셔도 이 안에 자연물로 할 수 있는 거 되게 많이 알려드리고 했기 때문에 보시면 너무너무 좋은 아이템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유튜브에서 가끔 생각나시면 꽃멍 들어가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제가 작년에 되게 이상한 짓을 많이 했는데 잠수교를 기억해 주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네, 잠수교 한가운데
밭을 옮겨달라는 오더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진짜 이상한 사람 옆엔 이상한 사람이 붙는 것 같아요. 그랬는데 조건이 그거였어요. 꽃시장에서 사오면 안 돼. 네, 그래서 밭에 있는 거를 갖다가 해달라고 해서 밭에 뭐가 있는데요 하고 가보니까 없어요. 그리고 밭농사 지시는 분들은 풀도 얼마나 잘 매는데요. 풀도 없어요. 그래서 고민했던 게 이제 저희가 옥수수 대였어요. 옥수수는 옥수수 대를 다 옥수수 다 끝나고 그냥 이제 이렇게 말라 비틀어진 그 옥수수를 갖다가 흙으로 삶고 그 위에서는 이제 주변에 있는 풀들로 갖다가 어렌지를 해서 잠수교를 꾸며드렸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기억에 많이 남고 빡신 작업이어서 너무 힘들었어요. 예, 너무 힘들었고 바람도 많이 불었던 작업인데 저한테는 굉장히 기억에 많이 남는 작업이었어요. 이게 사실 우리가 이 옥수수 때도 시간이 되면은 다 베서 버리죠. 예. 그런데 마지막에 소임을 준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너무너무 좋았고 이 풀들이 되게 재밌었던 게 끝나고 이 풀들을 다 주워가셨어요. 정말 다 오시더니 가져가도 돼요. 그래서 다 가져가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막 웃으면서 저렇게 풀을 좋아해. 근데 사람들은 그게 풀이라는 걸 모르셨을 거예요. 그냥 여기 놓으니까 꽃인 줄 알고 가져갔겠죠. 근데 알고 보면은 그 지긋지긋한 그 사초에 씨들이 여기 다글다글다글 달렸는데 이게 이제 밭에 뿌리면 난리가 나는 아이죠. 그래서 그렇게 인식 변화를 하고 있고, 자, 또 이상한 분이 이분이에요. 이분, PD님이신데 굉장히 엉뚱한 생각을 많이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파인다이닝이라고 해가지고 여기 고추밭 가운데다가 이렇게. 근데 사실 이거 외국에서 되게 많이 보는 장면 아닌가요? 우리가 외국에서 막 이런 거 꿈꾸잖아요. 그때 단지 하우스 안으로 들어갔을 뿐이에요. 예. 외국에는 막 그 옆에 막 광활한데 한가운데 하는데 우리는 추우니까 하우스 안에 들어가자. 그래서 하우스 안에 들어갔고 이 위쪽에 있는 게 이제 벼였어요. 예, 토종벼를 수확하시는데 수확한 토종벼를 여기에다가 어레인지를 했고 그 다음에 가운데 센터피스로는 그 셰프님이 쓰시고 남은 무, 생강 뭐 이런 아이들로 어레인지를 맞아요. 무청 같은 거 뭐 이런 걸로 어레인지를 해서 여기를 디피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참가하시는 분들이 이 센터피스를 요리조리 뜯어보시면서 너무너무 재밌다고 하실 정도로 되게 재밌는 광경들이 펼쳐졌었는데 굉장히 재밌는 작업이었어요. 왜냐면은 저는 생활을 했었다 그랬잖아요. 생활을 했기 때문에 이런 공간 장식을 할 거면은 꽃시장을 가야 된다라는 게 제 머릿속에 항상. 그런데 왜 요즘에 외국 플로리스트들이 우리나라는 예식을 할 때 사실 생화 예식을 많이 안 하죠. 이렇게 좀 그래도 몇 번 쓰잖아요. 첫 타임 쓴 거 두째 타임 쓰고 세 번째 쓰고. 그런데 이제 외국 같은 경우에는 한 타임에 다 몰아서 하다 보니까 얘네들이 이제 환경적인 생각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플로랄 폼이 어마어마하게 버려지고요. 플로랄 폼은 안 썩어요. 그 땅에다가 묻어도 안 썩어요. 그러고 사실 꽃을 그만큼 소비해서 그거를 다시 쓰레기통에 버리고 썩게끔 하는 것도 환경오염이에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고민하는 지점들이 우리 좀 지속 가능한 꽃을 하자. 그래서 꽃을 좀 재활용할 수 있는 꽃들을 쓰자. 그래서 프리저브드 플라워나 드라이 플라워를 많이 쓰기 시작했어요. 그게 이제 인식 변화의 시작인 거죠. 그런 인식 변화의 시작에서 이 작업은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다고 생각이 돼요. 위에 있는 벼들은 다시 수확해서 탈곡을 하셨어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아이들은 깨끗하게 씻어서 다시 요리에 쓰셨어요. 우리가 화려하게만 생각하고 있던 그런 파인다이닝이 다시 자연으로 되돌리고 우리가 다시 섭취할 수 있는 걸로 시작해서 끝났다라는 이 지점이 저는 굉장히 뿌듯한 작업이었고, 앞으로 우리가 이런 일들을 더 많이 해야 무슨 일이 있을 때 꼭 꽃시장을 가야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오늘 내가 누군가를 불렀어, 저녁에. 그래서 꽃을 하나 놓고 싶은데 막상 꽃집 하시는 분들 계신데 죄송해요. 꽃집에 가기 부족해. 그러면 굳이 꽃집을 안 가더라도 뭐 남천 열매라든지 주변에 있는 아이들만 이렇게 살짝 올려만 놔도 또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다는 거죠. 아까 새치아제비가 이렇게 길가인데 새치아제비 따고 싶으신 분들은 산에 가시면 안 돼요. 새치아제비는 어디에 많냐면 도로가에 많아요. 의외로.
예, 지금 여기도 보면 다 도로가거든요. 왜 우리가 쌩쌩 차 달리는 도로가 옆에 풀숲에 가보면은 항상 세채화제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채집한 세채화제비를 여기에 보면 이런 식으로 공간 DP를 해가지고 몽환적인 분위기로 연출을 해드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연출을 해서 활용할 수 있다라는 거. 자, 아까 바다에서 주워온 거 어디다 썼어요? 라고 물어보셨는데 그러니까 향수 브랜드였어요. 최근에 연락이 왔고 최근에 제가 작업한 거예요. 예, 거기서 막 본인들이 자연에 관해서 향수를 만들었는데 여기에 가운데에 향수에 관련된 꽃들을 어레인지하고 싶다라는 처음에 연락이 왔는데 향수에 관련된 꽃들이 막 작약, 베르가못, 장미 이런 것들이었는데 너무 꽃 색깔이 강해서 올려놓으니까 너무 안 예쁜 거예요. 그래서 그냥 제가 알아서 해드리면 안 될까요? 그렇게 해가지고 한 게 이제 이거고, 여기 보면 이런 유목이라든지, 이런 유목들, 그렇게 이제 저희가 갖고 온 것들, 그리고 여기 나무 뿌리 같은 아이들, 이런 아이들로 어레인지를 해드렸습니다. 사실 여기에 들어간 게 사서 쓴 거는 거의 없어요. 지금 보면 요거 있잖아요. 지금 형태가 잘 안 보이지만 아까 제가 보여드린 여우콩이었어요. 네, 여우콩을 제주도에서 채집한 여우콩이었고, 이거는 마운티펀이라는 남해에 가면 있는 고사리인데 저희 펜션하는 그 주변에 많아서 요번에 제가 아파를 눌렀었던 아이거든요. 그런 아이들. 요거는 바나나 꽃이 떨어진, 꽃이 맺히지 않고 떨어지면 이런 식으로 변한다 그러더라고요. 이건 제가 구매한 거고요. 그런 식으로 자연물 어레인지 한 상을 꾸며드렸습니다. 여기에 오신 분들이 여기에 환장하신 거예요. 네, 그래서 다 이름을 물어보기 시작한 거예요. 자연물 이름을. 그래가지고 연락이 왔어요. 이름 써서 보내달라고. 자연물이 어느 공간에 갔냐에 따라서 가치를 이렇게 바라는구나라는 생각을 좀 했고, 그리고 더 많이 주스러 다녀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네. 그리고 나서 여기는 도산점이었는데 저희가 그 다음에 한남점 바로 가가지고 어레인지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재미있다. 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곁에 두는 시간 자체가 가치가 돼요. 쌩쌩하고 예쁜 애들 말고. 아까 우리 여기 보니까 막 장미 너무 예쁘고 모두 예쁘고 막 그렇잖아요. 사실 이런 아이들 말고 이렇게 지금 보면은 우리 아까 주인님하고도 돌아다니면서 했지만 이런 동백 씨 떨어진 껍질이라든지 오리목 껍질이라든지 오리봉 씨 떨어진 껍질이라든지 그다음에 지긋지긋한 어적이라든지 이런 아이들이 씨를 머금고 뱉어낸 아이들, 그리고 어딘가에 이렇게 처박혀 있다가 너 예쁘다 이렇게 데려왔을 때 여기에 넣었을 때의 공간 가치가 생긴다라는 거죠. 그래서 꼭 새 거여야 되고 파릇파릇해야 되는 거는 아니라는 거. 그래서 오랫동안 곁에 두면 가치가 되고, 지금 이거 보이세요? 이거 가죽나무인데 가죽나무 아세요? 가죽나무가 번식력이 너무너무 좋대요. 그래서 가죽나무가 보이면 다 뽑아버려라 라고 얘기하거든요. 제가 기억에 남는 저희 쇼룸이 주변이 이렇게 화단이 있어요. 근데 제가 그 쇼룸을 계약한 이유 중에 하나가 화단 때문이었어요. 거기서 뭘 키우려고. 근데 화단에 이상한 나무가 있는 거예요. 온통 그 나무가 천진 거예요. 그래서 저게 뭐지 해서 갔더니 어떤 분이 이거 가죽나무야, 이거 못 뽑아내 그러시는 거예요. 정말 뽑아내는데 걔는 뿌리가 이렇게 안 내리고 옆으로 가요. 그러니까 화단 전체가 다 걔 뿌린 거예요. 그래서 가죽나무에 대한 지긋지긋함이 있는데 그게 이제 나중에 보니까 이렇게 푸르딩딩한 열매를 맺게 되고, 얘가 시간이 지나서 이렇게 빛바람 모양으로 아이보리 색깔, 베이지 색깔로 이렇게 변하는데 이거를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새파랬을 때보다 이런 상태들을 가치 있게 바라봐 주시고 사가겠다고 하시고 너무 예쁘다고 하시고 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 어떤 이야기냐면 꼭 막 갖고 왔을 때의 푸릇푸릇함이 가치가 있다라는 건 아니에요. 걔가 시간이 흘렀을 때의 모양의 변화가 가치가 있게끔 변한다. 그래서 그거를 내가 가치 있게 바라보면 상대편도 그걸 가치 있게 바라봐 주는 거죠. 그래서 그 이야기를 꼭 전달드리고 싶었습니다. 제가 자연을 우리 좀 더 쉽게 바라보자. 저도 옛날에 라벤더 농사랑 허브 농사를 졌었거든요.
여러분들 보이세요? 풀 한 폭이 안 나게끔 밭을 기어다니면서 뽑았어요. 그래서 여기 주변에 농사 지시는 분들이 저보고 막 박수를 치면서 너 리스펙이라고 막 그랬었어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농사를 짓는 거구나. 나는 정말 대단해. 막 혼자 뽕에 취해가지고. 근데 농사도 되게 잘 졌었어요. 그래서 완전 풀 한 폭이 안 나오고 여기에 흙이 있는 게 싫어서 그걸 다 불어가면서 막 농사를 지었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짓고 나니까 지치더라고요. 예, 지치고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지부터 시작해서 그러면서 다 모든 걸 내려놨어요. 그러고 나니까 너무너무 좋아지면서 무슨 일이 발생되냐면 이건 수목원하고는 별로 맞지 않는 일인데 풀과 함께 생활하게 돼요. 아까 뱀딸기 보셨죠? 예, 저희 밭이 이건 옮긴 밭인데 이 숲 옆이어가지고 되게 습해요. 뱀딸기는 습한 데에서 굉장히 잘 자란대요. 올해 아주 뱀딸기가 아주 지천에 아주 뱀딸기 밭이었어요. 그런데 그게 꼴배기 싫을 수도 있는데 뱀딸기다 너무 예쁘다 그러면서 저는 그 이파리 그다음에 모든 걸 다 썼어요. 예, 그래서 그러면서 무슨 생각이냐면 주어진 대로 써볼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너무 가꿔진 정원, 요즘에는 정원 문화가 워낙 많다 보니까 다들 엄청나게 정원 많이 가꾸시잖아요. 가보면 정말 철두철미하게 하시잖아요. 근데 너무 재밌는 게 정원 하시는 분들이 저한테 수업을 진짜 많이 오시는데 그런 분들 보면은 여기에 다 파스 하나씩 다 붙이고 오세요. 그리고 여기에 다 관절 다. 그래서 제가 여쭤봤어요. 손이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정원 때문에 그렇지 내가 정원을 모시고 사는 것 같다고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 좀 내려놓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렇게 해서 자연이 그대로 준 그대로를 좀 받아들이면 너무 좋겠다. 제가 그렇게 받아들이고 나서부터는 물론 생장이 안 좋을 수 있어요. 성장 자체가 삐리리 하고 막 이렇게 직선으로 안 크고 막 옆으로 막 휘어서 크고 막 이런 애들도 되게 많거든요. 하지만 그건 그거대로 주어진 대로 써요. 예. 그렇게 해서 얘는 지금 보면 제가 얘네의 조합이 좋다라는 걸 막 심고 나서 알았어요. 백일홍을 파종을 했는데 되게 늦게 올라와서 딴 데 심을 데가 없어서 초코 아미초 사이에다 그냥 막 살아라 하고 넣어줬는데 나중에 얘네의 조합이 너무너무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인위적으로 우리가 가꾸려고 하지 말자. 우리 자연을 좀 편하게 바라보자. 내 정원도, 내 공간도. 그런 이야기를 좀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수확량이 많지는 않지만 저는 다품종 소량 생산을 좋아해요. 이 이야기를 꼭 하고 싶었어요. 여러분들 뭐 사시면은 막 군락 지는 거 좋아하시나? 원래 정원은 좀 군락이 있어야지. 예, 그렇게는 하지만 다품종일 때 소량 생산하면 되게 재밌어요. 지치지 않아. 예, 쟤한테 치이지 않아. 제가 천일홍 맨날 얘기하는데 제가 천일홍을 진짜 많이 쓰니까 저희 선생님들이 천일홍을 엄청 갖다 심으세요. 그런데 저는 토탈에서 10포기 정도밖에 안 심거든요. 그런데 뭐 50개씩 심으세요. 모종을. 그러면 그 많은 양을 세상에. 그래서 제가 물어봐요. 다 어디다 쓰세요? 그랬더니 못 써요. 그래서 다 버린대. 그거 너무 아깝지 않아요? 그게 환경오염이지. 활용할 수 있는 거. 그래서 다품종 소량 생산을 해보면 되게 재밌어요. 그리고 꽃밭 가든을 즐기는 그런 의미가 더 많아지실 거예요. 여기 보면 풀도 있는데 이거 먹는 건데 무슨 풀이라더라? 그래서 뭐 그런 것들도. 자, 버려지던 자연물의 두 번째 시가 끝난 게 아니라 다시 이야기가 시작된 것. 저 요거 뭔지 아세요? 수선화예요. 근데 더 재밌는 건 제가 얘를 팔아야자고 말린 게 아니에요. 수선화를 사다가 그냥 물에 꽂아놨는데 게으르다 그랬죠? 물 안 갈아줬어요. 그냥 그래서 병채 말라버렸어. 근데 이렇게 바라봤는데 너무 예쁜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걸 가지고 리스를 만들었어요. 이거는 제가 본격적으로 일을 하기 시작하기 전이에요. 요 수선화랑 그다음에 요거는 아파트 단지에 되게 많이 떨어져 있는 긴 솔방울이거든요. 요거를 2개를 올려놨더니 그때는 카카오 스토리에다 올렸었거든요. 그때부터 반응이 오면서 이거 안 팔아요? 라고 누가 물어보시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게 저한테는 되게 이 두 작품이 의미가 있는 작품이에요.
이 수선화를 보시고 저희 선생님이 드라이 플라워 해야겠다라고 용기를 얻으셨대요. 그래서 어느 지점에서 용기를 얻으셨어요? 제가 그랬더니 완벽하지 않아도 돼서. 예, 완벽하지 않아도 예쁨이 있는 게 이 일이구나라는 생각을 하셨다고 합니다. 자, 여기 보면은 궁금해하셨죠? 우리 아까 여기에서 봤던 게 그대로 여기에 있죠? 예, 그래서 지금 보면은 당근, 고추, 오이, 요거는 뱀딸기예요. 얘는 실패했어요. 항상 실험해봐요. 그래서 안 되면 많은 거고 되면 좋은 거고라는 생각으로 당근은 진짜로 아파 누르려고 제가 심은 거예요. 먹으려고 심은 거는 아니고 당근 아파를 하면 너무 예쁘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당근을 아파를 하려고 하면 애기여야 되거든요. 근데 애기를 파는 데는 없으니까. 예, 그래서 씨를 뿌려서 키워가지고 이렇게 당근 아파를 했는데 이게 이런 일들이 어떻게 보면은 되게 쓸데없는 일이고 어떻게 보면은 그냥 노는 것 같아 보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누른 이걸 가지고 이게 너무 예뻐서 다른 기업에서 아파 수업을 해달라고 연락이 와요. 그러니까 사람 일은 되게 잘 모르는 거고. 근데 저는 이걸 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마음껏 즐겨라. 예. 자연물을 채집하시고 그걸 가지고 작품을 만드시고 그거를 끊임없이 즐기시면 되는 거예요. 그냥 재밌어 죽겠어가 그냥 보이면 그것들을 마음을 묘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그런 일들이 켜켜이 쌓여서 사실 여기에 왔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오이가 과연 될까 싶은데 오이 되게 잘 되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걸 하면서 제가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오늘도 같이 돌아다니면서 정원 이야기, 나무 이야기를 들으면서 와, 내가 진짜 모르는 게 많구나라는 생각을 했고 아까 원장님하고도 이야기를 나누면서 와, 내가 진짜 모르네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것도 농사를 져보긴 했는데 사실 얘가 저는 원래부터 원래 이렇게 나오는 걸 몰랐거든요. 수정이 돼야지 꽃이 떨어지는지 몰랐어요. 수정이 돼서 열매가 맺힌 건 줄 알았는데 이 이야기들을 제가 올리면 사람들이 해주세요. 주변 분들이. 선배님들이지 다들. 이거는 수정이 되기 전이야. 수정이 만약에 안 되면 그냥 다 썩어버려. 근데 수정이 되면 얘가 똑 떨어지고 얘가 이제 열매가 되는 거야 라고 알려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알매 기쁨이 되게 많아졌어요. 예. 그래서 아파. 그리고 고추를 혹시 아파를 누르실 거면 아기 때 하셔야 됩니다. 아기 때. 큰 거 안 돼요. 그리고 완전 막 태어났을 때 누르시면 굉장히 재밌게 태어났을 때. 아까 말씀드렸죠? 마덩굴 어떻게 쓰는지. 마덩굴 그렇게 길에서 산책하다가 주운 마덩굴이 이렇게 작품으로 탄생이 되고 요건 이제 개요등인데 이런 식으로 변하게 돼서 작품에 쓰이고 아까 이제 말씀드리기를 제가 드라이 플라워에서 조금 다른 점을 찾기 위해서 자연물을 쓰기 시작했다라고 하는데 이런 지점이었어요. 예. 그래서 마덩굴의 쓰임새가 이렇다라는 거. 마덩굴 근데 보신 적 있으세요? 못 보시죠? 근데 지금 볼 수 있어요. 지금이 적게요. 예, 지금이 적게요. 마덩굴은 그 나무 위에 기생해서 올라가서 살아요. 예. 그래서 지금 하엽이 다 져 있는 상태에서 뭔가 얘 나무가 아닌 무언가가 이렇게 덩어리 쳐져 있다 그러면 무조건 마덩굴이에요. 네, 그래서 마덩굴 같은 경우는 한번 채집을 해보시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 변하지도 않아요. 저는 벌써 한 4년짜리도 갖고 있는데 그 상태 그대로예요. 자, 이제 정원 이야기를 하기 전에 얘는 지금 보면은 그 잉글리시 라벤더 잎이거든요. 우리가 라벤더를 전지해줘야 된다 그러죠. 겨울이 오기 전에. 근데 그 전지해준 걸로 뭐 하죠? 버리잖아요. 그 버리기 전에 활용도를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리스를 만들 때 쓰기도 하고 요즘에는 스머지 스틱 워낙 많이 만드시니까 스머지 스틱도 만들죠. 얘는 뭐냐면 은쑥입니다. 은쑥. 은쑥 너무 좋죠. 은쑥은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하나의 팁을 드리면 은쑥은 굉장히 예쁘게 자라다가 언제 가죠? 여름에 녹아버리잖아요. 녹기 전에 한번 커팅을 해주거든요. 근데 그걸 버리지 않고 그거를 이렇게 리스를 만들거나 굉장히 말리면 보들보들하고 느낌이 너무 좋아요. 그렇게 여름에 커팅을 해주면 다시 봄에 다시 뽕뽕뽕뽕 하고 가을에 다시 올라오죠. 그렇게 해서 은쑥 이렇게 활용도가 높다. 역귀. 예, 너무 예뻐요.
이거 저희 집 공사장에 옆에 공사장에 이렇게 있어요. 예. 엽기도 종류가 워낙 많잖아요. 뭐 털엽기, 개엽기, 무슨 엽기 막 했는데 저 요 핑크색 엽기 너무 좋아하거든요. 이거 시장에서 팔던데요? 네, 팔아요. 길에 있는데. 그래서 이런 걸 찾는 재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알게 되면 이렇게 보면 야 저기 야 저기 공사장에 저거 있다 이렇게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잘라서 건조해 보면 또 너무너무 예쁘다라는 거. 어적입니다. 이게 실제 저희 그 근처에 있는 농가에 얘는 어저기 얘기 아세요? 어저기가 원래 잡초가 아니었대요. 어저기는 그 마가 나오기 전에, 그러니까 우리가 노끈을 만드는 그런 마 종류들이 나오기 전에 노끈 만들고 이런 데 쓰인 아이였대요. 그래서 그런지 이 밑에 섬유질이 진짜 두꺼워요. 책에서 봤는데 이걸로 그 배 선박에 메꾸는 노끈을 만들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많이 키웠대요. 작물이었어요. 그랬는데 마가 나오면서 대마나 뭐 이런 종류들이 나오면서 얘를 대체할 애들이 나오니까 버려버린 거예요. 그런데 굉장히 생존력이 굉장히 높고 이 씨가 30년인가? 300년인가? 아무튼 그 땅에서 어느 환경만 되면 다시 올라온대요. 예, 그래서 농사 지시는 분들이 정말 지긋지긋해하는 아이예요. 예, 지긋지긋해하는 아이인데 얘가 이렇게 예뻐요. 예, 너무 예쁘죠? 제가 갖고 왔나? 여기 보면은 어저기, 요게 어저기거든요. 예. 예뻐서 저희가 되게 많이 쓰는 아이 중에 하나인데 어느 날부터 꽃시장에서 얘가 비싸졌더라고요. 꽃시장에서 판매해요. 예. 아까 자리공도 판매하는 아이예요. 그래서 이렇게 수확하셔가지고 잘라서 쓰시면 되는데 얘는 말 그대로 녹지에 가시면 산에 가면 없어요. 이런 농사 지시는 그런 공간에 가시면 뚜렁 이런 데 많고, 그 다음에 공사장, 왜 우리가 공사하고 콘크리트까지 다 뜯어내고 난 다음에 공사하려고 비워놓은 그 녹지 땅 있잖아요. 그런 데 보면은 굉장히 그러니까 뚫리니까 이제 환경이 되니까 올라오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재밌게 보는 아이 중에 하나입니다. 돈 주고 살려면 비싸니까 우리 선생님들은 요즘에 얘를 파종합니다. 왜냐면 워낙 농약이 잘 되다 보니까, 제초제가 잘 되다 보니까 사실은 남의 그 밭에 들어가거나 뚝에 가서는 채집하기가 어려워요. 이제 점점 보기 힘들어져요. 그러니까 안 되겠다 싶으니까 이제 파종하셔가지고 키우세요. 개요등입니다. 개요등은 구렁내 덩굴이라 그러기도 해요. 구렁내 덩굴. 구렁내 덩굴. 이게 왜 구렁내 덩굴이냐면은 꽃에서 냄새가 나요. 향이 아니에요. 개요등의 닭의 오줌 냄새가 난다고 해서 개요등이거든요. 근데 열매에서는 냄새가 잘 안 나는데 꽃에서 냄새가 많이 나는 편이에요. 얘 같은 경우에는 사실 중부지방에서는 열매를 보기 어려워요. 네. 왜냐면은 추우니까 꽃까지 맺히고 열매가 맺히다 말고 다 우수수 떨어져 버려요. 제주도에 가면 이렇게 예쁜 개요등을 얻을 수 있는데, 제가 개요등을 발견했던 게 시장에 갔는데 너무 예쁜 열매를 누가 팔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저씨 그거 얼마예요? 그랬더니 10,000원이래. 좀 비싼데? 그랬는데 이렇게 보는데 많이 봤는데 쟤? 그러고 그냥 왔거든요. 그러면서 운전하는 내내 어디서 많이 봤는데 막 계속 생각했어요. 그랬는데 저희 집 앞에 개요등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열매가. 그때부터 개요등이 있어. 소름. 그래서 막 돈이다 막 그러고 막 잘라가지고 썼는데, 저희가 이 후추라 그래가지고 페퍼베리 열매를 많이 쓰는데 이거 실제로 후추거든요. 이따가 나와서 보세요. 예, 이거 이따 뜯어보면은 후추 향이 나요. 이걸 가공해서 쓰는데 얘가 이제 개요등 대신해서 쓸 수 있어가지고 그 다음부터 저희가 개요등을 진짜 많이 쓰게 됐습니다. 개요등도 이렇게 리스 만드는데 옆에다 포인트 주고 있고 꾸준하게 자연물로 판매 많이 하고 있는 아이 중에 하나예요. 자,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우리는 자연을 너무 빨리 소비하고 있어요. 빨리빨리. 그래서 정원에서도 보면은 후다닥 가고 얘가 다음 꽃 오고, 후다닥 가고 다음 꽃 오고, 약간 그렇게 생각이 좀 많이 요즘에는 들더라고요. 제가 오늘 가장 이야기해드리고 싶은 게 이 부분입니다.
아름답지만 너무 많은 게 버려져요. 예. 그래서 활용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저희 매니저님이랑 항상 기획회의 같은 거 하는데 이야기할 때 저는 정원을 가꾸시는 분들이 이 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가장 필요하시다, 이런 분들이. 왜냐하면 내 정원에서 이것만 알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달라 보이고 그걸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무궁무진하고 제일 중요한 거는 정원에 쓰레기를 안 나오게끔 할 수 있다는 거죠. 예. 물론 다 완벽하게 활용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쓰레기를 덜 나오게 할 수 있는. 그래서 정원을 가꾸면 꽃이 끊임없이 생산되죠. 저는 이걸 보면서 아름답기도 하지만 인간의 욕망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옛날에 책에서 얼핏 봤는데 튤립 구근 때문에 전쟁이 일어났다 그러죠, 네덜란드에서. 현대판 아니야 요즘에? 온갖 그 원예하시는 분들이 막 온갖 꽃들을 막 들여오죠. 그 꽃들을 서로 사죠. 그리고 우리 집에 이런 꽃 있어 하고 막 자랑하죠. 그런데 막상 지고 나면 그냥 끝나는 그런 걸 보면서 좀 씁쓸하기도 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하게 활용할 수도 있는데 왜 우리는 계속 무언가 새로운 거에 염탐할까? 물론 저도 그렇지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더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소비 공간이 아니고 순환 공간으로 좀 바라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뭐 C방이, 그러니까 C 주머니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죠. 다음 종자를 보장하는 거니까. 근데 그 역할을 끝낸 C 주머니가 어떠한 활용으로 활용될 수 있는 그렇게 순환할 수 있는 공간들을 완성하면 어떨까? 저희가 올해 헤이데이라는 그 덕암제에 가서 수업을 했어요. 제가 꽃밭을 운영을 하지만 가드너들에게는 제 꽃밭은 엉망진창 꽃밭이죠. 풀도 있고 그다음에 관리도 안 되고 관목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냥 풀떼기만 가꾸는 꽃밭이에요. 그래서 가든을 가꾸는 분들에게는 공감대 형성하기가 조금 어려워요. 예. 그냥 쟤는 좀 이상한 짓 하는 애 같은데 약간 이런 관점으로 바라봐 주시는 분들도 많아서 그래서 정원에 들어가서 활동하는 모습을 좀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이제 헤이데이 대표님이 연락을 주셔서 너무 감사하게 이제 그런 역할을 가서 이제 해봤는데 그래서 헤이데이 정원을 장식, 막 화려하고 멋있는 꽃들로 가득한 공간으로 저는 보기보다는 살아있어서 내가 생산할 수 있고 여러 개를 쓸 수 있는 공간으로 바라봤어요. 그렇게 해서 그 공간에서 활용하는 방법들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기도 했고요. 이렇게 이제 돌아다니면서 근데 사실 가드너가 자르라고 하는 게 그렇게 어렵대요. 제가 여러분들을 진짜 여러 공간의 정원들을 가봤는데 예전에 한 번은 공간에 갔어요. 그래서 사람들을 한 20분을 모집을 했어요. 근데 너무 자르는 걸 불편해하시는 거예요. 그렇겠죠. 너무너무 아까워. 그래서 그건 자르면 안 되고 이것도 자르면 안 되고 계속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럼 뭘로 수업하죠? 그래서 저희가 뭘 했냐면은 밖에 나갔어요. 그래서 제가 쑥이랑 엿귀를 가지고 어레인지를 해서 리스를 만든 적이 있었는데 근데 그게 당연한 것 같아요. 너무 아까워. 미안하고. 예. 그런데 이제 헤이데이 대표님이 저한테 연락을 주셨던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였대요. 대표님이 다행히 이 공간에 살고 계신 게 아니고 일주일 있다가 계속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는 일을 하셨는데 오늘 되게 예뻤어. 그리고 일주일 뒤에 다시 왔는데 없어. 그게 너무 허무하셨대요. 그래서 얘를 좀 더 가치 있게 쓸 수 있는 일 뭐가 있을까라고 고민을 하셔서 그러면은 제가 하는 일하고 맞물리는 것 같아서 한번 우리 공간에 오셔서 활용법을 알려주실래요? 하셔서 이제 들어가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가차 없이 자르는 거를 아까워하지 않으시더라고요. 자르면 또 납니다. 예, 특히 꽃들은 굉장히 잘 자라고 꽃도 더 풍성해져요. 저는 일주일에 한 번씩 저희 꽃밭에 가는데 또 올라왔어 이럴 정도예요. 자르고 일주일 뒤에 오면 또 올라와 있고 그렇게 해서 굉장히 그러니까 저보고 어떻게 그렇게 많이 생산을 하세요? 되게 양이 적은데 라고 하시는데 잘 잘라줘서 그래요. 엄청 자주 잘라줘요. 자주 잘라줘서 에너지가 애들이 꽃에 많이 가지 않게끔 자주 잘라주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활동들을 했는데 꽃들을 그러니까 건조하는, 그러니까 정원에서 활용하는 방법들을 알려드렸어요.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리카겔, 아까 실리카겔 싫다 그랬잖아. 그러실 수 있는데 실리카겔에 담가야 되는 꽃들이 있어요. 약한 꽃들. 그래서 금방 말라버리고 말랐을 때 형태가 아예 없어지는 꽃들이 있거든요. 그런 아이들 같은 경우에 실리카겔 건조를 하는데 실리카겔 건조하는 방법도 알려드리고 아파 수업을 했어요. 사실 헤이데이에 가게 된 것도 아파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아파가 되게 아파 난 그냥 재밌게 했는데 많은 인연들을 만들어줬구나라는 생각을 했고 아파하시면서 이제 여기 계신 선생님들도 다 정원을 갖고 계신 분들이었거든요. 그래서 본인 정원에서 아파 누른 걸로 활용도 하시는 것도 보여주고 그래서 굉장히 뿌듯했습니다. 자, 피운 꽃을 끝까지 사용하는 정원. 저는 정원하시는 분들한테 이 작은 제 바람이 좀 닿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생화에서 드라이로 만들고 그걸 오브제로 만들고 기록할 수 있는 방법. 그러니까 얘를 만들어서 판매를 한다? 그거보다는 내 정원에 있었던 기록? 여기 보면 제가 얘를 굉장히 자랑스럽게 계속 들고 다니는데 올해 봄의 기록이에요. 네, 봄의 기록인데 올 봄의 풀의 기록이에요. 잡초. 여러분들 잡초 잎이 이렇게 이쁜 거 본 적 있으세요? 네, 못 보셨죠? 네. 잡초들만 완전히 잡초는 이게 병풀이 이렇게 병풀 아까 우리 여기 수목원에도 병풀이 밑에 엄청 많던데 병풀 앞에 누르면 굉장히 예뻐요. 네, 굉장히 예쁘고 그다음에 뭐 요거는 샐러리도 들어가 있고 뭐 완두콩 완두콩도 들어가 있지만 어쨌든 간에 여러 가지의 그런 냉이도 되게 다양하잖아요. 냉이 모양도. 그런 아이들에 대한 모음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 아 이거 병풀 우리 그 한강에 있는 둔치에서 땄지 뭐 얘는 쇠뜨기는 우리 들어가는 입구에서 뭐 이렇게 진짜 뱀 모양처럼 있어서 우리가 막 소리 지르면서 땄지 이런 기억이 생겨요. 네.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뭔가 작품을 만들어서 판매해서 상업적인 역할을 합니다라기보다는 사람들에게 어떠한 추억, 어떤 행위에 대한 기록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어른들의 놀이로 너무너무 좋아요. 우리 사는 게 너무 뻑뻑하고 힘들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내가 자연에서 무언가 했던 행위들을 기록하고 기억하는 행위들을 할 수 있는 게 이 일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꽃에 대한 기록도 할 수 있고 얘도 이런 아이들도 이따가 한번 나오셔서 한번 봐주세요. 그래서 그렇게 기록을 할 수 있는 행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버리지 않는다는 것은 다르게 쓰이는 일이에요. 그래서 꼭 건조하는 방법 막 습득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냥 가져와서 얘가 변하는 과정만 지켜보셔도 되는데 말리거나 눌러두거나 기록하거나 공간에 두는 것, 쓰레기가 되지 않게 하는 선택이 가장 현실적인 기후 대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처음에 저한테 의뢰를 주셨을 때 기후 대응? 뭐라고 주셨어요.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지? 이러면서 너무 어려운데 주제가 너무 어렵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사실 제가 하는 일이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쓰레기 더 만들지 말고 이게 야 정원 가꾸는 일이 왜 쓰레기를 만드는 일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전지해주고 걔를 우리가 썩게끔 만들 때도 에너지가 필요하고 어쨌든 간에 이산화탄소가 발생이 되고 그런 것들이 발생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덜 하고 그리고 자연을 우리가 가꾸는 거를 좀 더 즐겨준다면 자연이 내가 이렇게 존재받는 존재구나, 존중받는 존재구나라는 생각이 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여기 지금 보면 새뜨기 요거 아까 건조한 거예요. 그냥 건조된다라는 거. 그리고 여기 보면은 그런 쓸데없는 버섯들, 이끼들 이런 것만으로도 충분히 우리가 즐길 수 있다라는 거. 정원을 하나에 담았어요. 그래서 정원에서 나온 꽃들, 내가 하나하나 예쁘게 봤던 아이들을 이렇게 틀 안에 가둬서 그 해의 정원을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한 해의 정원, 나의 정원은 이러했지. 니겔라 꽃은 이렇게 폈었고 양귀비는 이렇게 폈었지. 이런 정원들을 기록할 수 있고 돌이나 이끼들도 같이 건조해서 넣으면은 그 해의 정원을 기록할 수 있는 좋은 추억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올해 제가 만든 용어예요. 정원 실용주의. 정원을 좀 우리 현명하게 소비해보자. 예.
뭔가 가꾸고 막 화려하고 남에게 막 보여주고 나 이런 거 갖고 있어. 나 내 정원 막 100평이야. 막 이런 뭐 작약이 몇 종류가 있고 뭐 뭐는 얼마나 있어. 막 이런 거 말고 이런 것들을 내가 알뜰하게 사용하고 그리고 활용하는 법들. 그래서 정원 실용주의라는 이야기를 앞으로 계속 이야기를 할 거고 또 많은 분들에게 좀 전달하려고 하는데 자연이 내어준 것들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활용하는 방식이 정원 실용주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꾸는 공간도 이렇게 활용해 보셨으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자, 정원을 가꾸는 일은 자연을 더 많이 쓰는 일이 아니라 이미 나온 자연을 끝까지 책임지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형태로 나한테 왔든지 간에 귀하게 여겨주고 그거를 좀 더 존재감 있게 생각해 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자, 보호하지 않아도 사랑하면 자연은 오래 남습니다. 저 이 말씀은 좀 모순적인 거 아니야? 제 스스로 좀 생각을 했는데 누가 막 뜯잖아. 막 그런 생각을 하는데 저는 자연에 해되게 뜯지는 않아요. 예, 그리고 잡초는 정말 정정당당하게 뜯는데 원래에 꼭 있어야 되는 거는 건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연 보호를 하고 있나라는 스스로에 대한 고민을 진짜 많이 했어요. 하지만 어쨌든 간에 사랑하니까 자연은 오래 남는다라는 생각이 듣고 자, 자연 보호라는 게 사실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플라스틱 좀 덜 쓰고 그다음에 우리가 곁에 있는 자연들을 오랫동안 지키는 게 곁에 두는 것만으로도 자연 보호지 않을까? 저로서는 그렇게 생각이 들고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자연을 다시 떠올리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제가 준비한 내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조금 시간이 남아서 여기 오셔가지고 제가 자연물 이야기들을 조금 더 드리고 한번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 아파한 작품들도 조금 보고 그리고 조금 쉬었다가 저희 이거 만드는 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